오늘은 세계 4대 가로수종 중 하나로 널리 사랑받는 칠엽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식재되고 있는 가로수로는 칠엽수, 브라타나스, 은행나무, 튤립나무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아파트 녹지 공간, 도심의 조경수 풍경으로도 자주 칠엽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칠엽수라는 이름은 하나의 잎자루에 7장의 잎사귀가 돋아난다는 데서 붙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5장의 경우도 있고 6장이나 8장으로 된 경우도 있죠. 식물 도감에 5장에서 9장이라고 표시한 것도 여러 형태의 잎자루 때문인데요. 그래도 7장으로 된 경우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칠엽수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칠엽수는 일본과 유럽의 원산지 나무로 일본 원산의 칠엽수와 유럽의 서양 칠엽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심어진 대부분의 나무는 일본에서 도입된 칠엽수이므로 이를 그냥 칠엽수로 하고, 유럽에서 들어온 것은 가시 칠엽수 또는 마로니에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산과 유럽산 모두 도입되어 심어지고 있습니다. 칠엽수가 국내에 도입된 시기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1920년 경성 제국대학교가 자리를 잡으면서 공원수로 식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시칠엽수는 1913년 네덜란드 공사가 한갑을 맞은 고종에게 선물한 것을 덕수궁 뒤편에 심은 것으로 지금은 아름드리 거목으로 자랐습니다. 가시칠엽수는 중앙아시아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돌걸족으로 알려져 있는 티르크족이 말을 다루는 솜씨가 탁월했죠. 말이 쉽게 숨차서 헐떡거리고 침을 흘릴 때 그들은 밤처럼 생긴 큰 열매, 말밤을 먹였죠. 영어로 호스 체스트넛이라고 합니다. 또한 잎이 가지에 붙었던 자리가 말 발굽 모양이라서 붙인 이름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말밤을 마롱이라 하고 그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마로니에라 불렀습니다. 이 마로니에는 유럽에 분포하는 칠엽수 속 식물을 통칭하는 프랑스어입니다. 발칸 반도가 원산지인 이 가시칠엽수를 마로니에라고 더 많이 부르는 것은 프랑스 파리 몽마르트 언덕의 나무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때문입니다. 파리 북부의 몽마르트 언덕과 센강의 북쪽 강가를 따라 북서쪽으로 뻗어있는 낙원의 들판이라는 뜻의 상젤리제 거리의 마로니에 가로수는 파리의 맹물이 되었죠. 마로니에 하면 파리의 가로수가 생각날 정도로 프랑스를 비롯한 영국, 스위스 등 유럽에서 가로수 및 공원수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 동숭동의 대학로 거리가 잘 알려져 있고 최근 주거단지나 도로변에 많이 심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의 교대역에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로 이어지는 법원로 양측에 마로니에 가로수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건설된 세종시의 간선 도로변에도 마로니에 가로수가 많죠. 마로니에 공원이라고 부르는 서울시 대학로의 공원구역에는 가시 칠엽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시 칠엽수보다 칠엽수가 더 많습니다. 칠엽수는 줄기가 쭉쭉 뻗어 키가 30m까지 자라고 사방으로 가지를 넓게 펴는 수행이나 넙다란 잎의 형태는 같은 칠엽수 속인 마로니에와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수말리 떨어져 자란 두 나무지만 생김새가 너무 비슷하여 서로를 구별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굳이 칠엽수와 가시칠엽수를 구분하자면 열매에서 결정적 차이를 찾을 수 있는데요. 칠엽수 열매는 가시의 흔적만 남아있고 잎의 뒷면에 젓갈색 털이 있는 반면에 가시칠엽수는 열매 표면에 가시가 촘촘히 돋아있고 잎 뒷면에 털이 거의 없습니다. 이 칠엽수의 열매는 동그란 밤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일단 밤에는 꼭지 같은 암술 부분이 있지만 칠엽수 열매는 암술 부분이 없이 깨끗합니다. 겉모양은 물론 속까지도 밤과 비슷하지만 독성이 있어서 먹으면 안 됩니다. 칠엽수는 우리나라의 주요 조림수종입니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시원한 나무 그늘을 만들면서 자연 수행이 아름다워 가로수와 녹음수로 적합하죠. 목재는 무늬가 독특하여 공예나 가구재로 많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수터로 그림을 그리는 목탄으로 사용했습니다. 아름다운 하얀 꽃은 많은 양의 꿀을 딸 수 있는 밀은 식물이기도 합니다. 칠엽수가 한국의 대표 밀은수인 아카시 나무의 꿀 생산량보다
1.7배가 높다고 국립산림과학원이 밝힌 바도 있습니다. 관상적 가치와 미런 가치를 동시에 지니는 다목적 수종인 칠흡수를 공원수와 가로수 등 도시의 환경 개선과 동시에 양봉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칠흡수는 주로 잎과 열매, 나무 껍질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줄기도 두 아름이 넘을 정도로 늠름한 생김새를 보여주는 게 칠흡수입니다. 게다가 공해에 잘 견딘다는 특징까지 가로수로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죠. 그런 까닭에 칠흡수는 이제 전 세계 어디에서나 도시의 가로수나 풍치수로 널리 심어 키우는 나무가 되었고, 큼지막한 잎사귀는 가을이 되어 찬바람이 불어오면 노랗게 단풍까지 들어서 거리의 풍광을 더 아름답게 합니다. 칠흡수는 무한자 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하릅 교목으로 수형이 웅대하고 수려해서 공원이나 정원 등의 신기 좋은 조경수입니다. 한국과 중국 등 동남아에서 분포하는 나무로 산지 계곡에 자라고 재배종은 공원에 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이남에서 관상용으로 신고해 있습니다. 생육 환경은 내한성이 강해서 우리나라 전역에 재배 가능합니다. 어릴 때는 엄지에 견디지만 원래 양수로 강한 햇볕에서 재배할 때 수영도 아름답고 꽃도 잘 핍니다. 배수가 되면서 적당히 습기가 있고 기름진 토양에서 잘 자라죠. 칠흡수의 수형은 원통형으로 가지가 넓게 펼쳐져 멀리서도 눈에 잘 띕니다. 줄기 높이는 30m에 달하고 줄기는 비교적 곱게 자라면서 혈갈색을 띱니다. 수피는 차츰 판상으로 얕게 갈라지게 되고 1년생 가지는 젓갈색이죠. 11살의 식물의 나무는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잎이 다 떨어진 자리에 겨울 눈을 품고 있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나무가 잎 또는 꽃을 감싼 형태를 겨울 눈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동그스름하기도 하고 통통하기도 하고 가시처럼 뾰족하기도 합니다. 나무마다 겨울눈은 참 다양합니다. 겨울눈의 장차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 꽃이 피면 꽃눈, 잎이 되면 잎눈, 잎과 함께 꽃이 나오면 스킵눈이라고 합니다. 대개 잎눈은 잎을 돌돌 말아 품고 있다 보니 뾰족하고, 꽃눈은 입체적인 미래의 꽃을 감싸는 상태이니 동글동글한 모습이죠. 겨울눈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 매서운 겨울 바람에도 마르지 않고 얼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무장한 채 겨울을 보냅니다. 칠흡수의 겨울눈은 끝눈이 2cm 내외의 달걀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수지 성분의 끈끈한 물질을 분비해서 겨울을 버티는데요. 햇빛을 받으면 번질거리곤 합니다. 겨울에 겨울눈이 얼지 않고 해충이 파고들지 못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죠. 갯눈은 잘 발달하지 않습니다. 줄기의 끝에 새로운 줄기와 잎을 만드는 곳을 끝눈이라 하고 줄기 사이에 있는 것을 갯눈이라고 합니다. 나무잎은 마주나기로 작은 잎이 5장에서 7장으로 된 손바닥 모양의 복엽이죠. 작은 잎은 긴 도란형으로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길이가 15에서 40cm, 폭은 4에서 15cm로 가장자리에 갭톱니가 있습니다. 잎 뒷면은 붉은 갈색의 부드러운 털이 있죠. 꽃은 잡성화로 양성화와 수꽃이 5~6월에 분홍색 반점이 있는 흰색으로 피고 가지 끝에 원축 꽃차례로 많은 수가 빽빽히 달리는데요. 질이 좋은 꿀이 많으므로 꿀을 생산하는 미른 식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꽃차례는 길이가 15에서 25cm이고 짧은 털이 있습니다. 꽃대 한 개에 100에서 300개의 작은 꽃이 모여 피는데 꽃의 지름은 1.5cm 정도이고 꽃받침은 종 모양으로 불규칙하게 5개로 갈라지고 꽃잎은 4개로 7개의 수술과 1개의 암술이 있습니다. 수꽃에는 7개의 수술과 1개의 대한 암술이 있죠. 참고로 잡성화라는 말은 같은 나무의 양성화와 단성화가 모두 피는 꽃을 말합니다. 열매는 색깔로서 지름이 4에서 5cm 도란형인데 황갈색으로 가피가 두껍고 10월에 익으면 3개로 갈라집니다. 종자는 끝이 둥근 젓갈색 밤처럼 생겼고 2~3cm 크기로 1개씩 들어있습니다. 칠흡수의 열매는 껍질에 작은 돌기가 있고
종자는 흑갈색인 반면에 마로니에로 불리는 가시 시럽수는 영상과 같이 열매 껍질에 가시가 많고 종자는 젓갈색이므로 차이가 있습니다. 번식 방법으로는 실생 및 삽목으로 번식하게 되는데요. 실생은 8월에 종자를 채취한 후 건사 저장하였다가 봄에 파종하거나 최종 적시 파종합니다. 과피가 건조해서 오그라들면 빨아르기 감퇴한다고 합니다. 삽목은 3월경에 가지 삽목을 하는데요. 발근율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는군요. 시럽수의 용도는 세계 4대 가로수 중 하나에 속할 만큼 인기가 있는 수종으로 많은 꿀을 생산하는 밀원식물로도 이용하고 목재는 공예의 재료나 합판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하는 것은 물론 그림을 그릴 때 쓰는 목탄도 만들고 서양에서는 하약의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시럽수는 한방에서 추출물을 항염증제, 혈관 수축제, 혈관 보호에 사용하는데요.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적이어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주로 잎과 열매, 나무 껍질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시럽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